안녕하세요. 빛나는 중입니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네. 아무리 애써도 뭔가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바로 그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존감을 회복하는 8가지 방법.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커피 한 잔이나 따뜻한 차를 곁에 두셔도 좋아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누군가는 멋진 카페에서 예쁜 브런치를 먹고 있고 페이스북을 봤는데 동창은 승진 소식을 올렸고 유튜브를 켰는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는 이미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만 이렇게 평범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비교의 달인이었거든요. 남들과 비교하다가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할까 싶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자신의 정원에 심은 해바라기가 늦게 핀다고 해서 계속 걱정했어요. 옆집 정원의 장미는 벌써 활짝 폈는데, 내 해바라기는 왜 이렇게 늦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바라기와 장미는 애초에 피는 시기가 달랐던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의 시간표가 있고 장미는 장미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20대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대에 또 누군가는 40대에 50대에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4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워서 지금은 개인전을 여는 화가가 된 분이 계세요. 또 다른 분은 38세에 요리를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SNS 디톡스 시간 만들기.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두 번째, 어제의 나 vs 오늘의 나 게임하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10분 일찍 일어났네. 어제보다 물을 한 잔 더 마셨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성공 기준 만들기.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성공이고, 가족과 웃으며 저녁을 먹는 것도 성공이에요. 비교는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하지만 성장은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나와요. 꽃도 저마다의 피는 시기가 다르듯 당신은 당신의 계절에 맞게 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잘하고 있는 나를 찾아 적어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못한 것들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일 제대로 못했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역시 나는 뭔가 부족해. 우리 뇌는 참 신기해요.
부정적인 일들은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해요. 생존을 위해서 위험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도록 진화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바꿔보려고 해요. 잘한 것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잘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것도 잘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아침밥을 챙겨 드셨나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니까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신호등에서 기다렸나요? 교통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훌륭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렸나요? 배려심이 아름다워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나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해요. 힘든 하루였지만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았나요? 감정 조절 능력이 훌륭해요. 보세요. 이렇게 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못 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한 일 3가지, 노트 만들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고 예쁜 다이어리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2025년 6월 3일. 오늘 30분 산책을 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 저녁을 직접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잘한 게 뭐가 있나 하던 분들도 점점 찾는 눈이 생겨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더 세심하게 보게 되고, 아, 이것도 잘한 일이네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발전된 방법도 있어요. 감정까지 함께 적어보기. 잘한 일과 함께 그때의 기분도 적어보세요. 30분 산책을 했다. 상쾌하고 뿌듯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의 반응도 기록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더니 환하게 웃어줬다. 이렇게 적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작은 잘함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자신감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나름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아요. 3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 멈추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자신에게 하는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나는 정말 바보야. 왜 이렇게 못할까?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들 친구가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지 않을까요?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인 나에게 말이에요. 아침에 커피를 쏟았을 때, 아, 진짜 난 왜 이렇게 덜렁대지? 정말 한심해.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돼. 바보 같아.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의지력도 없고 게으르고 정말 쓸모없어. 잠깐만요. 이런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기분이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뇌가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바꿔보아요.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멈춤, 기버.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스톱이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하려는 말이 도움이 될까? 두 번째 방법, 친구 기준 적용하기. 자신에게 하려는 말을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못하겠다면 그 말은 나에게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세 번째 방법, 응원단장 되기. 자신의 응원단장이 되어 보세요. 응원단장이 선수에게 넌 정말 못해 라고 할까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겠죠. 커피를 쏟았을 때 나는 정말 덜렁대는구나. 대신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해요.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돼. 대신 실수했지만 배웠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나도 배우는 중이야. 라고 해봐요.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의지력도 없고 게을러. 대신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대단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보세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더 세심하게 보게 되고, 아, 이것도 잘한 일이네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발전된 방법도 있어요. 감정까지 함께 적어보기. 잘한 일과 함께 그때의 기분도 적어보세요. 30분 산책을 했다. 상쾌하고 뿌듯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의 반응도 기록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더니 환하게 웃어줬다. 이렇게 적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작은 자람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자신감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나름 잘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하는 말을 가장 자주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이어야 해요.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마음도 조금씩 바뀝니다. 뇌도 조금씩 바뀝니다. 삶도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가장 따뜻한 응원자가 되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인 나에게 말이에요. 네 번째 시간,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성공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 꼭 큰 회사 사장이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성공의 진짜 의미는 내가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다 성공이에요. 오늘 물 8잔 마시기로 했는데 정말 마셨다면 성공. 10분 일찍 일어나기로 했는데 해냈다면 성공.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실천했다면 성공. 하루 종일 욕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켰다면 성공. 자존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큰 성취를 이뤄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더 단단해져요. 왜냐하면 뇌가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거든요.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작은 도전을 성공할 때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조금씩 쌓여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것이 자존감 향상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성공의 경험이 도파민을 분비시켰어. 다음 도전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작은 성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룰 적용하기. 지금보다 딱 1%만 나아지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운동을 전혀 안 했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1개부터, 책을 안 읽었다면 하루에 1페이지부터, 일찍 자지 못했다면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자기부터, 이미 하고 있는 것 알파, 전략.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미 양치질을 하고 있다면 30초 더 오래 하기. 이미 출근길에 걷고 있다면 한 정거장 더 걸어보기. 이미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오늘은 칭찬 한마디 더 하기. 제가 아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30대 직장인 김씨. 매일 아침 5분씩 스트레칭 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주는 3일만 성공했지만 둘째 주는 5일, 셋째 주는 매일 성공.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나도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세요. 사례 2. 40대 주부 박씨. 하루에 가족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씩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감사 표현을 하고 계시고 가족 관계도 훨씬 따뜻해졌다고 해요. 사례 3. 20대 대학생 이씨. 매일 일기 한 줄씩 쓰기로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라는 한 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성공 저금통 만들기. 작은 성공을 이뤄낼 때마다 동전 하나씩 저금통에 넣어보세요. 시각적으로 성공이 쌓이는 걸 볼 때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사실 우리 마음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를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는 자기 자신이 건네는 위로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길 바라며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이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반짝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때로는 먼지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 반짝임을 찾아내고 더 밝게 빛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